자, 칼럼을 갖고 왔고요. 이런 영상 올리니까 에펜코리아 글 그대로 읽는 사람 처음 봤다 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영상 날먹처럼 보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영상 날먹에 관해서 뭐라 한다면은 뭐 나는 당당해, 이런 유튜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뻔뻔함 속에 묻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탱커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면 난 그건 비동의인 게, 내가 뭐 여기 유머탭 들어가가지고 뭐 야한 쳐가지고 뭐 그런 거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되게 정돈되어 있고 깔끔한 칼럼 읽는 건데, 인생 쉽게 살아야죠. 우리 챗GPT 쓰는 것처럼. 맨시티라는 분께서 번역을 해주셨고요. 되게 재밌는 글 같길래 옵타에서 이제 프랭크 감독의 비전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관해서 말을 한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브렌트포드에서 이뤄낸 성공을 런던의 또 다른 구단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감독에 관해서 딸깍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왜냐면 이브리그에서의 데이터는 나 딱히 관심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다 보니까 아예 몰랐는데, 생각보다 유연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되게 하입을 많이 받는 감독이더라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우리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실용적인 방식의 플레이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있죠. 이거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2023 시즌 종료 후 남긴 말이다. 2023 시즌 종료 후면은 잔류 2년 차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브렌트포드가 1-2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아스날을 첫 라운드에서 꺾어버리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첫 시즌 첫 경기부터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즌 동안 그의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 최하위 수준이 9,900만 파운드의 연봉 총액에도 불구하고 9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이건 토트넘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네. 저연봉 고효율. 토트넘 솔직히 빅6 라인업에 들어가기에는 주급 되게 짜긴 하거든요. 우리가 탑6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빅6를 말을 했을 때 보통 재정적인 규모를 말을 하는데, 급여라는 이런 데이터를 들고 왔을 때는 토트넘은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주급이 너무 짜긴 하거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긴 하네. 토트넘은 정말 가성비를 많이 추구하는 구단인데, 가성비적인 면모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게 토마스 프랭크다. 여기서 토트넘보다 1점 낮았었네. 진짜 좋은 성적이긴 하네. 당시 토트넘의 연봉 총액은 2억 5,100만 파운드로 브렌트포드의 2배 이상, 이보다 더 효과적인 자원을 활용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프랭크 특유의 실용주의가 있었다. 실용주의라는 게 이 사람의 철학인가 보네. 브렌트포드는 원래 점유율 중심의 스타일로 승격에 성공을 했다.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브리그를 장악했는데, 실제로 프랭크 감독이 이브리그에서 치른 2시즌 동안 브렌트포드는 리그 점유율 상위 5위권을 유지했고, 정규 시즌에서는 모두 최다 득점 19-20 시즌 80골, 20-21 시즌 79골을 기록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행목인 게, 나는 콤파니가 우트란, 그러니까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벌리에서 했던 거 그대로 1부 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대가리 깨졌고, 입스위치 타운 또한 그랬다가 애들이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장벽, 그 수준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던 거, 그렇게 참패를 기록했었는데, 근데 그 연속된 결과가 요즘 팬들한테 굉장히 많은 경계심을 안겨다주고 있긴 하죠. 1부랑 2부의 차이는 이렇게 많이 크다, 2부에서 그대로 굴렸던 플랜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나는 그 반대의 입장이었던 게, 애초에 2부에서 해왔던 전술이 2부라서 통했다라는 의견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세팅에 익숙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스쿼드 구성원들이 2부 리그에서 뛰었던 전술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올라와가지고 1부에서 뛰는 거를 봤을 때 솔직히 나는 감독 입장 이해되거든요. 콤파니 이런 사람들 2부에서 적응도를 다 올려놨는데 1부 가서 전술을 바꾼다? 이것도 리스크가 있고, 2부에서 맞춰놨던 세팅에 맞는 선수들로만 있어가지고 1부에서 또 다른 실용적인 전술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리빌딩을 해야 된다? 이거 리빌딩하는 것도 개도박이야. 이게 더 도박이야 사실. 그래서 나는 기존 선수단을 최대한 살리면서 실용적인 축구를 해라, 이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나 싶은데,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1부 리그에서 실용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 2부 리그에서부터 경험치를 쌓아놔. 1부에서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2부를 못 뚫어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난제가 심하더라고. 토마스 프랭크는 내가 이렇게 난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꼭 집어서 실용적으로 바꾸고 결과로 증명한 케이스라는 거네. 하지만 프랭크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2024년 브렌트포드의 공식 웹사이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상대가 상대하게 까다로운 방식의 축구를 찾아냈어요. 빅클럽들과 정면승부를 펼친다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지금은 다소 수비적인 방식으로 그들과 맞붙고 싶어요. 어쩌겠어요. 상대는 세계 최고 6팀이잖아요. 빅6에 대한 리스펙, 그리고 그 빅6와의 브렌트포드 간의 이 간극, 격차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일 때는 숙일 줄 아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이런 걸 하지 않는 식의 감독인 거네. 그렇게 해서 브렌트포드가 빅6 상대로 걷어냈던 성적이 이렇다는데요. 메뉴 상대로 4-0 승리, 아스날 상대로 3-0 패배, 첼시 상대로 0-0 무승부,
맨시티 상대로 2대1 승리, 토트넘 상대로 2대2 무승부, 리버풀 상대로 3대1 승리. 오, 인상적이긴 하네.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브랜트포드의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시즌에서의 팀은 병통적인 빅6와의 12경기에서 6승 3무 3패를 기록했다. 와, 이거 지리긴 하네. 도깨비 팀이네. 이러한 실용주의 접근 방식이 토트넘 수뇌부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눈길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 브랜트포드에서 거의 7년에 걸쳐서 주의봉을 잡으며 그는 토트넘의 최근 감독들이 보여주지 못한 전술적 유연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최근 감독 누가 있을까? 토트넘 포스테커글루 전에 콘테가 있었고, 그 전에 누누가 있었고, 그 전에 무리뉴가 있었고, 그 전에 포체티노가 있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 4명의 감독 다 유연성이 모자라긴 해. 굳이 따지면 포체티노는 그 유연성이 모자라가지고 첼시에서도 PSG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욕을 진짜 많이 먹었고요. 무리뉴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모자라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다만 유연하게는 굴었는데 그 효율적인 유연하는 능력을 못 보여준 느낌? 유연하게 전술을 바꾸긴 했으나 성적이 못 따라온 케이스죠. 토트넘에서는 확실히. 왜냐면은 무리뉴가 유연하게 케인의 활용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 케인이라는 선수의 증폭, 각성을 돕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팀의 성적을 올리진 못했고, 그리고 나서 볼 게 이제 누누랑 콘테인데, 누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실용적인 운영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빅클럽에 맞지 않은 축구를 계속 도입함으로써 초반에 3연승 우노제로로 1대0 1대0 1대0으로 이기긴 했으나,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몰락을 했죠. 콘테 같은 경우에는 3백 세팅을 바꾸지 못하는 고질병. 콘테의 경기 보면 진짜 답답한 경우가 많긴 해요. 그 플랜 A 외에 플랜 B가 굉장히 없어 보이는. 근데 이번에 나폴리에서 되게 신선하긴 했어. 3백 세팅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가 이번에 4백으로 바꿔가지고 대박을 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폴리의 퀄리티는 확실하게 우승권에 확실한 팀이라고 하기엔 좀 아쉽다는 평가를 난 내리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뒀고 결국에 리그 우승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하고 그중에서 제일 잘 남은 게 리그 우승인데 4백 전환해가지고 이득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서의 콘테는 이제 벗어나가지고 나폴리에서 전술적 유연성에 접근을 했다고는 하지만 확실하게 토트넘 시절에 입각을 해야 되잖아. 이 감독들 전부 다 그렇게 대입시켜서 봤을 때는 확실히 모자라긴 하죠. 왜냐면 그 전임 감독 포스텍을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포스텍은 진짜 이 전술적 유연성에 있어서 가장 개병신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모든 알찬 구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유연성을 보여줘가지고 유로파 리그를 우승을 했다? 나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저 유연성이라는 걸 평가를 했을 때 무턱대고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꿨을 때 퀄리티가 좋아 보여야 저 전술적 유연성이란 말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토트넘이 포스테커글루 감독하고 유로파 리그 토너먼트를 진행할 때 뭐 라인 내리고 실용적으로 굴었다 하는데, 근데 그 라인을 내리고 실용적으로 굴었다는 거에 질서가 없어버리면은 그건 유연한 게 아니라 그냥 도피라고 보거든요. 잽 맞으면서 버티는 거. 가드 세워가지고 제발 날 넉다운 시키지 말아줘. 주먹이 들어오면은 이걸 미빙으로 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드 쳐올리고 쳐맞고만 있으니까. 근데 그건 유연한 게 아니지. 맷집이 좋은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랭크를 선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프랭크 감독이 이런 유연성을 갖추게 된 사연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프랭크는 지난달 부포의 핵심 선수들에 대해서 다른 팀들이 관심을 가지는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수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클럽입니다. 오, 셀링클럽 인정. 이런 철학은 핵심 선수들의 잦은 이탈로 이어졌다. 지난 6년간 브랜트포드는 팀 내 최다 득점자를 꾸준히 매각을 해왔고, 닐 무페이, 와킨스도 여기였구나. 올리 와킨스, 그리고 아이반 토니 모두 높은 이적료의 팀을 떠났으며, 브라이언 은베모도 올여름 이적이 유력시 된다. 골키퍼 라야하고 벨라마, 콘사 등도 큰 돈을 받고 팀을 떠났지만 프랭크는 매번 새로운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주축 선수들이 계속 나가고 막 그래버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응을 했단 소리네. 포스테코글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프랭크는 호주 출신 감독처럼 점유율 중심 축구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다. 경기마다 심지어 매주 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게 프랭크다.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포스테코글루 시절의 토트넘에 관해서 약점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한 코치는 최근 디애슬레틱에서 이런 인터뷰를 말했다. 토트넘이 뭘 하려는지 너무 뻔히 보인다. 브랜트포드는 지난 4시즌 내내 롱패스 비율 상위 5개 팀이 안에 들었으며 2-2-3 시즌에는 그 비율이 무려 16.6%에 달했다. 리그 전체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직선적이고 직접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한 팀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팰리스하고 에버튼, 본머스, 노팅엄. 이게 지금 다이렉트 스피드가 가장 잦았던 쪽이 이쪽이고 느리게 전개한 것이 이쪽인데, 패스 퍼 시퀀스라는 뜻은 한 상황당 패스 개수가 얼마나 많았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극명하게 갈리긴 하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포가 챔피언십 시절에 구사했던 스타일을 점차 회귀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팀이 자신감과 기량을 키워나가며 가능한 변화였고, 위 그림은
프랭크 감독이 지휘한 6시즌 동안 브랜트포드의 축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패스트 앤 다이렉트가 21-22 시즌에 진짜 높았고 그 다음 시즌 많이 줄었고 2-2-3 때 몇 등이었어? 이때 9등이죠. 그 다음에 살짝 늘었다가 24-25 시즌에 확 내려갔는데 근데 이 지표가 지금 2021 2부 리그 있을 때 19-20 2부 리그 있을 때랑 되게 비슷한 빈도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보다도 더 이 다이렉트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표가 맨시티만큼은 아니겠다만 부포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겠네. 브랜트포드가 승격 첫 시즌에는 뭐 한 이쯤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지표에서도 이게 쭉 내려온 거겠네. 그리고 부포가 잠근다고 하더라도 점유율이 낮고 롱패스를 자주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스텍이 버스 세운 것 마냥 그냥 가드 쳐올리고 쳐맞기만 하지 않는다. 상대 골라인 40m 이내에서 공을 탈취하는 상황, 하이프레스를 갈겼을 때 탈취를 했던 지점이 흰색 지점, 이게 상대 골문 쪽인데 여기서 이 보라색 지점 같은 경우에는 슛까지 나온 상황, 하이 턴오버를 유도를 해가지고 하이프레스를 통해서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그렇게 갔을 때 보라색은 이제 그 강한 전방 압박이 기점이 돼가지고 슛까지 나온 상황인 거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득점으로 이어진 시퀀스인 거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땐 별로 감이 안 오긴 하지만 이 횟수가 총 319회에 달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리그 전체 6등이래요. 전형적으로 그렇다면은 브랜트포드는 승격팀이라는 그런 단순한 체급에서 일단 버티는 쪽으로 갔다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번 시즌의 브랜트포드는 그래도 예전에 포터의 브라이튼처럼 철학이 돋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토트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 1회 차이래, 이 하이 턴오버가. 근데 토트넘이 더 높은 강한 압박 강도를 가져가려고 하고 훨씬 좋은 선수 퀄리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거는 감독 능력의 차이가 확실히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 보면 프랭크 정말 좋은 감독이긴 하네요. 포스텍보다 훨씬 더. 우리는 항상 기회를 더 크게 만들자라는 철학을 믿습니다. 득점 확률이 더 높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수치는 그 철학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적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치 하나로 단편적으로 바라보긴 힘들겠다만 그래도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나 슈팅 하나당 XG값이 높아버리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슈팅과 우리가 취하고 있는 찬스나 우리가 취하고 있는 호응들이 생각보다 되게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만큼 더 가능성이 있는 도전을 해왔다는 거니까. 무의미한 슈팅이 없다는 얘기지. 팀당 슈팅 한 번의 평균 기대 득점값은 0.14로 리그 전체 1등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 전 시즌에는 0.13 XG로 2위, 또 그 전 시즌에는 0.14 XG로 또다시 1위였다. 효율값이 좋았다는 거네. 와, 이건 몰랐는데 브랜트포드가 박스 안쪽 슈팅이 되게 많네요. 슈팅 비율에 박스 안쪽에서 때린 게 77%네. 승격 다음 시즌 리그 9등 기록했을 때가 73.8%고 이게 24-25 시즌 리버풀하고 거의 준하는 수치가 나왔네. 이것만으로 모든 걸 알 수 없긴 하다만 당연히 되게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 놓은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트피스를 또 언급을 하네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브랜트포드는 놀라운 효율성을 자랑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과감한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22년 커치스 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랭크 감독은 팀이 박스 안으로 긴 스로인을 던질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선수를 공격 진영으로 밀어 올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이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플레이에는 그런 철학인 거네.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으로 굴돼 공격성을 거세시켜버리면 진짜 그냥 경기를 항상 지배당하고 끌려다니고 체력 쫙쫙 빠지고 선수들이 녹거든요. 그냥 그런 걸 이제 배제하기 위해선 방지하기 위해선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인드셋이 갖고 있네. 이 옵타에서 말하기로는 프랭크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감독이라는 점이고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고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인물. 프랭크는 토너먼트 경기는 못한다고요? 아니 근데 토너먼트 경기보다 감독한테 더 중요한 건 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토너먼트는 사치라 생각하고요. 나는 리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리그만 잘하면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라가는 건 팩트인데 일정 수준 이하로는 안 떨어져. 그리고 리그를 잘하면서 계속 잘하다 보면은 천운이 따라가지고 토너먼트에서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리그를 다 던지면서 토너먼트 하나만 어떻게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맹목적인 샤머니즘 같은 시즌은 보내면 안 되지. 그게 올바른 감독이고 올바른 빅클럽이죠. 설마 그런 팀이 어디 있겠어. 하여튼 프랭크가 리그 레이스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값을 뽑는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감독인 거죠. 내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리그라는 확실한 무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 이런 새끼랑은 반대로.